자, 이제 3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이런 걸 좀 해볼 거예요.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로램도 태그처럼 곱하기 하면은 그냥 많이 만들어져요. 이런 걸 하나 넣어놔 볼게요. 그리고 박스한테 이것도 바디 마진을 좀 끄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박스한테 너비 한 800 줄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대충 입혀 놓을 거고, 정렬도 한번 해보죠.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자, 그리고 얘가 지금 스크롤이 만들어진 이유는 본문이 화면에 다 안 담기니까 어쩔 수 없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겠죠. 그 상태에서 얘를 닫아 놓을 거고,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사이드 바라고 하는 DIV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바한테 넓이를 한 300픽셀 정도로 줄 거고, 높이를 100% 줄 거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 입힐 거예요. 자, 일단 이 상황에서 사이드바는 높이를 100% 높이를 가졌죠. 그러니까 지금 사이드바가 뭐 얘가 됐든 여기가 됐든 어쨌든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는데 화면에 안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사이드바는 지금 div 태그죠. div는 블록 요소니까, 블록 요소는 너비 최대화, 높이는 최소화, 그죠?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너비는 뭐 그냥 풀로 늘어나지 말아라 라고 정해놓은 거고, 높이를 100%를 줬는데도 안 나와요. 이건 왜 안 나오죠? 자, 지금 div 사이드바한테 들어가 있는 높이 100%는 누굴 기준으로 따라 해야 되는 높이죠? 지금 부모를 따라야 되죠. 근데 지금 div 사이드바는 부모가 누구예요? 바디밖에 없죠. 자, 근데 바디는 좀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했던 태그들과 느낌이 좀 달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이는 이 화면 부분 있죠. 여기가 바디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막 틀린 개념은 아닌데, 그러면 화면 기준 100%가 돼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디는 높이를 그냥 단순하게 바디는 높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100%를 줬을 때 안 나와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바디는 안에 컨텐츠가 있으면 그 컨텐츠 높이만큼 높이를 가지게 돼요. 근데 지금 컨텐츠가 있죠. 그럼 얘 높이만큼 높이를 가지게 돼야 되는데 지금 얘한테는 또 100%가 안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는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움직이는 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해결을 해주려면은 뭐 이런 방법이 있기는 해요. inHate 해서 100VH 이렇게 해도 퍼센트는 안 따라오는구나. 그럼 이거 말고 바디한테 높이를 그냥 아예 뭐 한 1000픽셀이다 라고 주면 얘는 따라와요 이제. 근데 이 본문 내려간 이유 뭐예요? 네, 얘가 한 줄을 혼자 써야 되니까, 1000픽셀 만큼은 얘가 혼자 써야 되니까 내려갔죠. 이런 식으로 줘야지 이제 제대로 높이를 뭐 따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자, 일단 다시 이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의도는 이 화면에 너비 300, 높이 100% 이 화면 기준으로 이만큼의 높이를 갖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바디한테 높이 주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화면 기준으로 100% 이만큼의 높이를 갖게 할 거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애 중에 화면 기준으로 움직이는 애 앱솔루트죠. 얘를 앱솔루트를 주면 화면 기준 100%가 채워집니다. 자, 근데 얘는 보세요. 화면 기준으로 높이를 100%를 가졌죠. 지금 가졌어요. 높이를 가졌기 때문에 컨텐츠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만큼을 가진 건데, 얘는 이만큼을 가졌죠. 가진 순간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스크롤을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보였던 화면에 100%가 채워졌는데 이만큼의 높이를 가져버린 거예요. 더 이제 끝. 가졌어요. 이 유령은 높이를 가져버렸기 때문에 스크롤을 내려가면 따라온다라는 개념은 사실 늘어나거나 아니면 얘가 같이 움직이거나 둘 중 하나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얘는 우리가 탑레프트 안정해주면 안 움직일 거잖아요. 그걸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높이를 가져서 늘어나지 않게 가져버렸기 때문에 못 따라옵니다. 자, 근데 얘를 따라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높이를 늘리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만드는 방법. 자, 이것도 우리가 흔한 웹들에서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애들이에요. 자, 이 메인 페이지 화면에서 제가 스크롤을 내릴 때 화면을 따라다니는 애가 누구죠? 바로가기죠. 얘죠. 자, 제가 얘를 이거 찝어서 제가 선택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셀렉트 모드로 얘를 이렇게 다시 찝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와서 보여드릴게요. 안 나왔네? 여기도 없네? 아예 얘로 잡혔구나. 이렇게. 자, 지금 볼게요. 지금 다시 줄여놓고 넓혀주고 선택한 게 지금 제가 얘 골랐어요. 얘는 지금 영역 여기 보이고 있죠. 근데 우리 이거 패딩 마진할 때 봤던 거긴 한데 내가 고르는 컨텐츠가 이렇게 파란 색깔 블럭이 씌워지고요. 이 주황 색깔 얘는 뭐겠어요? 네, 마진 패딩 여백이죠. 지금 마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마진 레프트가 36.5 REM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밀려 있다. 그래서 얘는 여기 나온다 라고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근데 얘 지금 딱 골라졌잖아요. 이 컨텐츠 골라서 보면 여기 포지션 뭐 들어가 있어요? 픽스드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앱솔루트 포지션 처음 배울 때 어디 갔지? 여기다. 포지션 속성 정리해 보면은 얘네 둘이 세트로 엮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얘네들이 엮여 있는 이유는 이런 성질들 다 똑같다라는 얘기겠죠.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앱솔루트랑 픽스드가 다른 점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앱솔루트를 제가 픽스드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 보면 따라와요. 이제 모든 거 똑같아요. 얘가 유령이고 그 탑 레프트 이런 걸로 위치 바꿀 수 있고 똑같은데 픽스드랑 앱솔루트 다른 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온다. 이거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면 기준, 화면이 움직여도 얘는 이 위치에 고정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포지션 픽스드,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죠. 자, 얘를 만약에 제가 여기서 속성 바꿔볼 수 있거든요. 바꿔놓고 새로 고침하기 전까지는 이 속성 바뀐 걸로 유지가 돼서 테스트를 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이건 헷갈리니까 끄고, 자, 따라오나요? 안 따라오죠. 얘는 고정, 이 위치가 여기에 이 상태에 이 위치가 잡혀버린 거고 스크롤을 내려가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픽스드는 화면 움직일 때 화면이 움직여도 그 자리,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자리를 아예 박혀 있어요. 그래서 화면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앱솔루트 바꾸니까 바로 안 따라오죠. 얘를 다시 픽스드로 바꾸면 다시 따라오죠. 딱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봤을 거예요. 뭐 광고 아닙니다. 이런 사이트 들어가면 여기서는 지금 픽스드 누구한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얘죠. 쇼핑몰 혹은 뭐 쿠팡, 티몬 이런 데 쇼핑 사이트들 들어가 보면 뭐 바로가기나 아니면은 뭐 장바구니 구매하기 혹은 최근 본 상품, 뭐 찜한 상품 이런 애들이 항상 따라다니죠. 그런 거 다 포지션 픽스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면이 움직여도 얘가 따라다닐 수 있게 고정해준다. 얘도 한번 까볼까요? 얘도 아마 더 상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처음에 이 전체를 선택했을 때 여기에 블럭이 씌워져 있었어요. 근데 이거의 상위 하나 찾아가 보면 여기 보면 포지션 픽스 들어가 있죠. 얘 앱솔루트로 바꾸면 아예 여기 사라져요. 얘는 위치가 고정이 다른 데로 되어 있거든요. 안 보이죠? 근데 얘가 픽스드가 되고 이 조건들을 부합을 하면 이제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픽스드라고 하는 거를 따로 언급을 안 했던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너무 똑같아서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하나만 다르니까.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지션에서 쓸 수 있는 스태틱은 뭐였죠? 네, 기본값이었고 그냥 뭐 겹치는 것도 안돼, 뭐 탑 레프트 이런 걸로 조정도 못해, 유령도 아니야, 유령의 집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상태였죠? 그게 스태틱. 그리고 앱솔루트, 픽스드 둘이 세트로 유령이자 유령의 집이 가능한 애들, 그리고 겹치는 게 가능하고 탑 레프트 화면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국구 애들이었죠. 그리고 릴레티브 유령의 집화, 얘는 유령이 되진 않아요. 유령의 집이죠. 유령의 집 역할을 하면서 화면 기준이 아니라 현재 본인 위치에서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을 텐데, 사실 이거는 얘를 가지고서 뭔가 위치를 조정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좀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 있기는 한데, 우리가 뭔가 위치를 자유롭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유령화 먼저 해주는 게 중요한 거고, 얘는 이제 가두는 용도, 그리고 겹치는 게 불가능한 거. 우리 이거 테스트 해봤죠? 텍스트가 릴레이티브일 때는 그 집 밑에 나오던 게 앱솔루트를 주니까 집을 무시하고 나와버렸던, 이거 테스트 다 해봤어요. 딱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린 지금 이제 포지션 속성 중에서 남아있던 픽스드도 하나 봤고요. 그리고 이건 이대로만 하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픽스드는 더 이상 뭐 더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이게 전부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div를 두 개 만들 건데, 이 div들을 얘로 분리를 시켜 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HR이라는 건 BR이 뭐였어요? 줄 바꾸는 거였죠. 그냥 줄만 바꿔주죠. 이 HR도 줄 바꿔주는 건데, 얘는 이런 거 하나 생겨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수직선 하나 그어줍니다. 수평선이라고 하는 게 맞나? 어쨌든 네, 이 선 하나를 그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거 있었죠? 마크다운에서 제가 이거 하이픈 3개 하면 선 그어준다는 한 거 있죠? 수업 페이지에도 적용이 될 텐데, 이렇게 이게 HTML에서는 HR이에요. 마크다운은 하이픈 3개로 쓰는 거고, 이게 그겁니다. 아무튼 선을 그어서 좀 나눠놨는데, 지금 이거 알려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div한테 자, 두 개의 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자, 그냥 div한테 높이 100과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가 있고요. 호버, 마우스 올리면 골드로 바뀌어라 하고 있죠. 작동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얘가 마우스를 대자마자 딱 바뀌고요, 마우스를 떼자마자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깜빡깜빡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은 너무 눈부시고 정신사납죠. 그래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초록색의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바뀌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렸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쓰는 속성이 하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릴 겁니다. 자,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얘는 사용법이 좀 독특해요. 이 트랜지션, 얘는 이제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정해서 줄 수 있는 속성인데, 어떤 걸 변화할지 일단 먼저 적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한 칸 띄어 쓴 다음에 이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적어주면 돼요. 자, 1S로 한번 해볼게요. 이 S는 세컨드입니다. 초예요, 초. 그러니까 이 백그라운드 컬러가 지금 원래는 그린이었던 게 호버하면 골드 되죠. 그러면 호버할 때 골드로 변할 때 이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색이
1초에 거쳐서 변화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세요. 어때요? 시간이 걸리죠. 얘를 더 늘리면 더 걸리죠.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다른 색깔들이 보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은 마우스를 뗄 때는 여전히 바로바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죠? 계속 지금 이렇게 광클로 왔다 갔다 하면 애초에 변하는 게 보이지도 않죠? 3초에 걸쳐야 되기 때문에 색깔이 연하게 변하는데 뗄 때는 바로 돌아오니까 티가 잘 안 나요. 자, 이럴 때에는 어떻게 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마우스를 뗄 때도 호버했을 때는 지금 3초에 거쳐서 변화가 이루어져라 라고 했는데 마우스를 뗄 때도 3초가 걸렸으면 좋겠어요. 혹은 마우스를 뗄 때는 뭐 5초가 걸렸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줘야 될까요? 자, 이 똑같은 거를 여기다 주면요 되거든요. 3초 걸리죠. 자, 근데 보세요. 내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나 마우스를 뗐을 때나 둘 다 같은 초로 움직일 거면 얘는 없어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하는 원리랑 비슷한 개념인데 여러분들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얘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언제만 작동해요? 호버 했을 때만 작동하죠. 호버라는 얘기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죠. 그럼 마우스가 떨어져 나가면 호버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근데 얘가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럼 얘는 마우스 호버 했을 때에도 어쨌든 DIV는 DIV니까 이걸 갖고 있겠네요, 이 속성을.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되는 거고요, 뗄 때도 되는 겁니다. 그냥 DIV 자체한테 걸려있는 속성이니까. 이해되실까요, 이거? 그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상식이죠. 근데 만약에 얘를 호버할 때는 다른 초를 주고 싶다, 속도를 다르게 하고 싶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5초인데 뗄 때는 3초 하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다가 설정 두 개 못 하잖아요.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두 개 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속도의 차이 보이실까요? 이걸 좀 극단적으로 한번 보여보죠. 봐보죠. 이러면 마우스 올렸을 때는 5초에 걸쳐서 변화할 거고요, 마우스 뗄 때는 1초 이렇게. 자, 그리고 얘는 쓸 수 있는 단위가 다양하게 있어요. 이런 것도 돼요. 5초 동안 변화했다가 마우스를 뗄 때 0.3초. 거의 찰나지만 그냥 뗐을 때보다는 조금은 유지가 되는. 근데 이 0은 또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0을 안 써도 0.3초다 하면은 0.3초로 얘가 인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호버했을 때 너비를 이거 좀만 줄일게요. 2초, 얘는 5초 이렇게. 자, 호버했을 때 너비를 50%로 바꾸고 싶대요. 지금 올라가면 바로바로 바뀌죠. 얘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우리가 이제 트랜슬레이트 같은 거 할 때 트랜슬레이트 X, Y 해줄 때는 구분자를 따로 안 썼죠. 그냥 띄어쓰기였죠. 근데 얘는 구분자가 필요해요. 자, 제가 위드에 대해서 트랜지션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쓴다? 이건 문법적으로 없는 거예요. 트랜지션은 속성을 줄 거면 하나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어주는데 이때는 구분자를 쉼표로 넣어주면 된다. 자, 근데 이거 맞는 코드예요. 맞는 속성이긴 한데 보세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이거 왜 이런지 아세요? 네, 그냥 DIV는 여기까지인데 지금 호버 했을 때 50%로 줄죠. 그러면은 마우스를 올렸다, 그러면은 호버였죠. 근데 호버 크기 줄었죠. 마우스 떼진 상태겠네요, 여기 있으면.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죠. 위드가 속도가 2초라고 써놨는데 줄어드는데 2초가 안 걸려요. 이거 왜 이럴까요? 자, 얘는 보세요. 지금 이 스타일 속성 여기만 딱 볼게요. 트랜지션에 백그라운드 컬러 있고요. 지금 위드도 있어요. 이거 없어서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아예 이렇게 해놓죠. 여기 좀만 줄이고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이 코드에서 지금 둘 다 들어가 있어요. 트랜지션 잘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호버 했을 때 뗄 때 둘 다 이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거든요. 계속 50%는 딱딱 끊어지잖아요. 바로바로. 자, 이 코드만 딱 봤을 때 트랜지션에 이 두 가지 속성을 줬는데 백그라운드 컬러랑 위드랑 뭐가 다를까요? 이 속성 안에서 얘는 간단합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그냥 DIV한테도 뭔가 값이 들어있고요, 호버했을 때도 값이 들어있어요. 그쵸? 근데 위드는 호버했을 때만 값이 들어있죠.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다는 얘기는 기본값이란 얘기인데 기본값 5토였죠. 이건 손 놓은 상태잖아요. 그럼 그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은, 기준이 없는 상태. 그쵸? 얘는 트랜지션을 위아래, 호버나 이런 경우로 트랜지션을 줄 때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얘한테도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얘한테도 그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근데 지금 위드 오토는 기준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되고 있던 겁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100%였다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2초에 걸쳐서 변하죠. 이겁니다. 기준점이 없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없어져도 이건 또 안 돼요. 근데 얘는 당연히 안 되겠죠. 호버했을 때 뭔가 변화라고 한 게 없는 거니까. 그래서 호버했을 때 기준점을 잡아도 얘가 기준점이 없으면 트랜지션은 할 수 없어요. 내가 트랜지션, 이 속성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면 좋겠어 라고 명령을 했는데, 내가 변화하기 전과 변화한 후가 명확한 기준점이 있을 때에만 얘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겁니다. 트랜지션은 이런 내용이에요. 다른 태그들도 다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개 쓰고 싶다, 컴마 찍어가며, 그리고 뭐 호버 했을 때만 적용하고 싶다, 그럼 이 밑으로 내려오면 되고, 둘을 속도를 다르게 하고 싶다, 둘 다 쓰면 되고,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자, 이 개념들을 활용해서 제가 문제를 열어 드릴 거니까. 아 참, 그리고 문제 풀려면은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오파시티라고 하는 걸 하나 해볼게요. 얘는 일단 이걸로 하죠. 자, 제가 오파시티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 줬고요, 0.5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됐어요? 연해졌죠. 얘는 투명도예요. 투명도. 오파시티는 투명도를 나타낼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0이 완전 투명이고요, 1이 완전 불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0과 1 사이의 숫자, 혹은 0과 1을 포함해서 이 사이에 있는 숫자로 투명도를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기본값은 당연히 1이겠죠. 원래 그냥 나오는 상태니까. 얘가 0이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투명하니까. 이런 기능들 지금 트랜지션도 먹고 있을 거예요, 이 안에서. 근데 안 보일 뿐인 거죠. 얘를 0.1만 해도 아주 연하게 뭔가 나와요. 지금 보이실까요, 이거? 아주 연하게 있거든요. 여긴 잘 보이는구나. 제 화면은 되게 안 보이거든요. 얘를 뭐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 오파시티의 개념도 똑같아요. 얘를 트랜지션에 넣고 싶다. 처음에는 0.5였는데 얘가 이제 호버를 하면 1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여기에 오파시티 1 넣어주고, 지금 이거는 속도죠. 얘는 투명도를 직접 조절한 게 아니에요. 속도를 정해준 거죠.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완전히 진해지는 데까지 1초가 걸릴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개념까지 이제 배운 걸 토대로 밑에 있는 트랜지션 예제 만들기 1, 2, 3, 4를 먼저 쭉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너비가 늘어나는데 3초, 줄어드는데 1초가 걸리게 해주세요 라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 이 문제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을 건데 이거 보지 마시고요. 이거 하나 띄워놓고 빈 연습장에다가 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것들을 한번 지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여기 수업 페이지 문제에 선택자 연습이라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선택자 연습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정답이랑 같이 열어놨는데 이거 정답 보지 마시고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되게 간단한 거고 판단만 잘하면 되는데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정답이랑 맞춰보고 본인이 얼만큼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라고 문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습하실 때 한번 같이 해보시고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간단한 거였기 때문에. 자, 트랜지션 예제 만들기 처음 거. 지금 이쪽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빨간색 막대가 바로바로 깜빡깜빡 생겨나고 있으니까 얘가 천천히 진행되도록 해달라. 이 도가 빠졌네요. 그래서 얘를 처리를 하려면 우리가 트랜지션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겠죠. 마우스가 지금 바디에 호버가 됐을 때 div의 넓이가 0이었던 게 100%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천천히 진행되도록 해달래요. 그러면 여기다 줘도 되겠죠 일단. 근데 여기다 줘도 되겠죠. 전 여기다 줄게요. 트랜지션 위드 한 2초? 그러면 이제 길어질 때 2초, 줄어들 때 2초 이렇게 왔다갔다 중간에서 머무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웹사이트를 딱 열었을 때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사이트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프가 한 번에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는 모양으로 생겨났던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사이트들도 이런 트랜지션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걸로 했을 수도 있는 거고 트랜지션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얘는 처음 상태의 프로그레스 바는 투명해야 된대요. 뭐 이 프로그레스 바가 사실 좀 명확하게 해보자면 프로그레시브 바가 맞는데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처음 상태가 투명해야 된다. 그러면 얘가 애초에 투명해야 된다고 하니 오파시티 주면 되겠죠. 자, 근데 얘는 먹었나 안 먹었나 우리가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주고 나면 이제 안 보이겠죠? 왜냐면 div 자체한테 오파시티에 투명도 0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눈은 못 봐요. 그쵸? 이 상태에서 다음 문제. 일단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투명했다가 불투명 상태로 전이되는 데 있어서 4초 동안 천천히 진행되도록 해달래요. 오파시티를 트랜지션을 걸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오파시티. 근데 이게 처음에 투명했다가 전이 되는 데 있어서 불투명으로 가는 데 있어서 4초니까 여기다 한번 줘볼까요? 트랜지션 오파시티 얘를 4초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마우스를 올려서 얘가 불투명해질 때는 4초가 걸려요. 근데 빼면 왜 이래요 이거? 여기에만 걸렸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얘가 사실 위로 가도요, 위로 가려면 이게 잘라내기 하고 여기 지워지고 여기다가 컴마 하고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도요, 자 만들어졌죠? 왜 이래요 이거? 4초 동안 투명해져야 되는데 그 전에 사라지잖아요. 너비 변화가 1초라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투명도가 4초 동안 변화할 건데 투명해지기 전에 일단 너비가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을 겁니다. 잘 하고 있는지 보려면 얘도 바꿔보면 되죠. 이렇게 완전 불투명까지 4초, 사라질 때도 완전 투명까지 4초.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내가 얘한테 이런 걸 줬을 때 다른 것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오파시티 4초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쵸? 다음 문제. 얘는 완성이네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예제였고, 문제로 한번 볼게요. 얘는 만들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냥 대충 화면만 보고 이것만 보고 이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50% 정도까지 늘어나는 것 같고, 기존에는 10%? 10%에서 50%로 해볼까요? div 하나 만들어주고, 이 div한테 높이는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했는데 한 400픽셀? 600?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너비가 원래 한 10% 대충 이쯤 될 것 같고, 늘어나면 커질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바디의 호버를 써볼게요. 우리 아까 문제 풀 때 있었던 거죠. 바디 호버 했을 때 그 div를 변경시키겠다 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나서 얘가 너비가 아까 50%로 늘어났죠. 이렇게 늘어나는데 시간이 3초? 대충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자 보세요. 되죠? 되는데 얘 왜 안 돼요? 우리 지금 바디에 호버 했잖아요. 아까 문제들에서는 바디에 호버 잘 됐단 말이에요. 여기 어디에 됐지? 여기도 지금 바디에 호버 들어가 있네요. 근데 얘 되죠? 아, 얘도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말고 다른 문제, 이런 거. 얘도 보면 여기 보면은 바디에 호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되죠? 근데 얘는 왜 안 돼요? 네. 여기 이 문제들 같은 경우는 바디에 높이가 들어가 있어요. 1000픽셀이라고 하는 높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영역을 씌워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죠. 안 나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디는 높이가 좀 애매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높이를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이 화면 기준으로 보고 싶을 때 앱솔루트를, 우리가 아까는 앱솔루트로 처리를 했는데 바디 자체를 앱솔루트로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디가 유령되겠죠?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니까 이런 걸 하나 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min height이라고 하는 애한테 100vh 라고 줘야 돼요. 그럼 보세요. 이거 하나 추가됐죠? 이제 돼요. 이 위에 div한테 직접 마우스 올렸을 때는 당연히 되는 거고, 원래 됐었던 거고, 요 밑에 안 되던 게 돼요 이제. 그죠? 이 vh는 뭐냐면, 이건 뭐 깊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열어 드릴 건데 서브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css 단위라고 하는 링크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들어오시면 이건데, 이거 그냥 구글링 해도 나오는 겁니다. 구글링에서 나온 거 그냥 제가 링크 걸어 놓은 거예요. 얘를 보면은 여기 단위들이 여러 가지 써 있죠. 이런 거. 요 중에 있는 VH예요. 얘는 vertical height이었나? VH가 vertical height이라고 해서 얘를 막 개념을 엄청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바디에 호버가 안 돼? 이런 거 하나 줘야 되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면은 보더 박스 사이즈에 관련된 보더 박스라고 하는 옵션도 하나 줘야지 뭔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것도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VH도 마찬가지.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쓰던 거는 REM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픽셀 단위는 안 써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 것들은 한번 읽어만 보세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럼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만 보세요. 실제로 얘를 엄청나게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론트도 아니지, 웹 퍼블리싱 쪽으로 아예 진로를 잡고 갈 게 아니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읽어만 보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이런 게 필요하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뭐 새로운 개념 몇 가지 배운 것도 있고, 이제 3차 메뉴 만들기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죠. 트랜지션도 우리가 앞으로 뭔가 활용을 할 일이 꽤나 있을 거라서 개념 정도는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 맞는데, 오늘의 핵심 얘죠. 3차 메뉴 만들기.
이거 여러분들 진짜 연습하셔야 돼요. 아 별거 아니네, 우리 별로 안 중요하대, 연습 안 하시고 있다가 나중에 프로젝트 딱 들어가면은 화면을 못 만들어서 개발을 못 해요. 여러분들 프로젝트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막 열심히 기능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화면에 이런 거 하나밖에 없대요. 메뉴. 화면에 나타나는 게 이런 거 하나밖에 없대요. 이거 눌렀을 때 기능이 엄청 다양한데 화면에 이거밖에 안 보인대요. 너무 멋없지 않아요? 기능이 아무리 화려해도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볼맛이 나요. 근데 이게 너무 안 되어 있으면 애초에 볼맛이 안 나요. 괜히 이런 사이트들이 다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막 전문적인 디자인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하려면 그런 화면 레이아웃을 만든다, 이게 다 이런 디자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려면 일단 기본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되면 이거에서 좀 더 복잡한 레이아웃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일단 이거 연습 중요한 거니까 꼭 반복해서 하시고, 10분이 너무 어렵다, 10분 나 도저히 못하겠어, 15분 20분은 안 돼요. 이거 아까 보셨죠? 절대로 10분이 걸릴 만한 일이 아닌데 이걸 20분씩 붙잡고 있을 이유가 우리한테는 전혀 없어요.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